2025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넓적 불이 도요에 대한 자료다. 그냥 바로 선지에서 필요한 것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냐? 기억이 뭐냐? 번식 과정이죠. 번식하면서 당연히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냐?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체가 물질 대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니은 선지 맞다. 디귿은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하냐?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지금 누가? 이 녀석이 적합한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갖는다. 이거에 적응과 진화를 한 결과겠죠? 그래서 디귿 선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 A와 B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한 체중을 나는 시점 T1과 T2일 때 A와 B에서 측정한 혈중 지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 운동하지 않은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일단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운동을 하면은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더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운동을 하면 체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B가 체중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운동을 한 사람, 그 다음에 A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T1과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확인하고 그냥 바로 선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도 이미 나온 자료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지질 농도가 T1일 때는 그냥 A 둘이 똑같고 A, B가 T2일 때는 A가 더 높구나, 그냥 그 정도 확인해서 바로 선지 볼게요. B는 운동을 한 사람이냐? 그쵸, 맞죠? 니은 선지 구간 1에서 소비량분의 섭취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냐? 일단은 A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 소비량은 당연히 구간 1에서 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지금 모의 값이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엔 에너지 섭취량은 사실 이건 비교하기 애매하겠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너지 섭취량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수값 자체는 분모가 지금 B가 더 크기 때문에 분수값 자체는 B가 더 작겠죠. 분모가 더 크고 분자는 똑같다면은 분수값 자체는 B가 더 작겠죠. 그럼 A가 더 커야 된다. 근데 A에서가 더 작냐고 묻기 때문에 틀린 선지죠. 니은 틀렸다. 디귿 선지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냐? T2일 때 혈중 지질 농도 A랑 B를 비교하고 있네. A가 더 지금 높잖아요. 낮냐고 묻는 건 그냥 이건 단순한 자료 해석이죠. 눈으로 그냥 비교하면 됐던 거. A에서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다. B보다. 틀렸다. 최종적으로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구조 A부터 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간내, 손의 연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일단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사하부는 누구만 갖고 있냐? 간내만 갖고 있죠. 간내의 시사하부. 그래서 B가 간내의 시사하부. 뭐 이거 얘기하는 거고, 뇌줄기는 이제 누가 있냐? 연수, 중간내, 뇌교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돼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얘가 누구예요? 이 셋 중에서 유일하게 연수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A가 연수. 여기는 X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얘가 누구냐? 손해가 되겠죠. 손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간은 뭔지 모르겠다. 일단 선지 보겠습니다. A는 동그라미냐? X죠. B는 간내냐? B는 간내 맞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에 신경절 이전율에 신경스포츠가 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죠, 연수. 그렇죠? 그래서 연수만 해당돼. 그래서 맞네요. 가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최종적으로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F에서 새와 박쥐가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F를 동일한 조건의 구역 A부터 C로 나눈 후, 그럼 구역이 일단 3개다. A에는 새와 박쥐를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고, B에는 새의 접근만 차단했고, C에는 박쥐의 접근만 차단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부터 C에서 곤충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그래서 곤충의 개체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새와 박쥐가 곤충 개체수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일단 묻는 문제겠죠? 일단 여기 A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와 박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러면 새랑 박쥐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B에는 이제 새의 접근이 차단됐다는 뜻은 새가 없고 대신 뭐가 있는 거야?
박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엔 C는 박쥐의 접근만 찾아낼 때 그럼 박쥐가 없고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C에는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당연히 새하고 박쥐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곤충이 살기 제일 힘들구나. 그 다음에 박쥐가 있을 때는 요만큼 산다. 그럼 새가 일단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지금 여기는 박쥐가 없고 새가 있으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박쥐가 있을 때가 지금 새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박쥐가 더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얘보다. 여긴 새만 있는데 잘 살고 있잖아, 비교적. 여긴 박쥐가 있는데 더 못 살고 있죠. 그럼 박쥐가 더 곤충을 좀 치명적으로, 정확하게는 박쥐가 더 많이 잡아먹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제 보겠습니다. 조작 변이는 곤충 개체수냐? 아니죠. 곤충 개체수를 측정한 거잖아. 조사한 거잖아. 조작 변이이 아니고 종속 변이입니다. 종속 변이는 뭐냐? 실험의 측정값. 내가 이걸 측정했잖아. 얘가 지금 종속 변이이 되는 겁니다. 조작 변이는 뭐냐 그러면은 이 새하고 박쥐의 접근 차단 여부가 조작 변이이 되겠죠. 일단 기억 틀렸다. C에 곤충의 환경저항이 작용했다. 보자마자 맞는 거예요. 환경저항은 현실 세계면 무조건 작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 이론적 생장 곡선이 아니기만 하면은 항상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현실 세계잖아요. 그렇죠? A, B, C 전부 다. 어느 구간이 됐건 전부 다 환경저항이 작용합니다. 디귿선지. 곤충 개체수 감소에 미친 영향은 새가 박쥐보다 크냐? 아니죠. 박쥐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까 B와 C를 비교하면 그렇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새가 박쥐보다 지금 박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더 작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물종 X에서 기억 섭취량에 따른 혈당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물과 소금 중 하나고 1과 2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 그리고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혈당 삼투압이. 물을 마시면 혈당 삼투압이 감소해야겠죠? 적어도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얘가 정상이건 얘가 정상이건 혈당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뜻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소금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소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소금을 먹었을 때 지금 얘는 혈당 삼투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얘는 혈당 삼투압이 더 안 올라가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ADH가 분비량이 더 많은 애, 정상적인 애랑 뭐 정상보다 적은 애, 지금 얘네 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가 ADH 분비량이 더 많죠. 얘보다. 그쵸? ADH가 더 많이 분비될수록 ADH가 하는 역할이 뭐죠?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요. 그럼 그 결과 뭐가 일어나?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고요.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나? 혈당 삼투압이 감소해요. 즉 ADH가 많이 분비될수록 혈당 삼투압이 감소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DH 자체가. 그 말은 지금 얘랑 얘 중에 누가 ADH 분비량이 더 많아야 된다? 아래 거가 ADH 분비량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혈당 삼투압이 지금 물론 소금 먹으면 엄청 올라가긴 하겠죠. 다만 이 ADH가 작용을 해갖고 비교적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가 ADH 분비량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 로아짜 2가 정상인 거죠. 얘는 AD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다. 로아짜 1은.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콩팥에 ADH 표적기가 있냐? 암기선지죠. 이거는. 맞습니다. 니은선지. 1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냐? 아니죠. 적게 분비되는 개체였고 그 다음에 오줌 생성량은 C1일 때와 C2일 때보다 적냐? 누구에서? 로아짜 2에서. 로아짜 2는 정상이에요. 정상. C1과 C2를 비교했어. 그러면은 이때 C1에서 C2로 갈 때 ADH 분비량이 더 어떻게 된다고? 더 증가하겠죠. 아니 혈당 삼투압이 계속 올라갈 텐데 소금 먹을 때마다 그럼 ADH 분비량이 더 늘어나요. C2일 때. 그러면은 ADH 분비량이 더 많다는 뜻은 뭐라고요? 제흡수가 촉진된다. 콩팥에서 제흡수가 촉진된다. 그 결과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럼 C2일 때가 오줌 생성량이 더 작아야 된다.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더 적냐? 아니죠. C2일 때가 더 적다고요. C1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디귿선지 틀렸다. 최종적으로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표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순위제랑 터스의 예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하고 나부터 볼게요. 가는 꿀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갈색 벌새가 서식 공간에 접근한 것을 막는다. 터스죠, 터스.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순위계체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비둘기 무리에서는 서열이 높은 개체일수록 무리의 가운데 위치를 차지한다. 그쵸? 이게 서열이 높은 거, 순위에 대한 관련인 거죠. 선지 볼게요.
가는 터스의 얘냐? 가. 그쵸, 맞죠? 나의 상호작용은 뭐예요? 순위제고, 순위제, 터스 얘네 둘 다 뭐예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기억이 뭘까요? 하나의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니은선지 맞다. 그 다음에 거북이의 성별이 발생 시기, 아래 주변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래 주변 온도. 얘가 뭐 높고 낮고 그거에 따라서 성별이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데? 비생물적 요인이죠. 온도는.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이 거북알. 거북이는 지금 생물이잖아요. 디귿에 해당하겠죠. 디귿. 그쵸? 그래서 리을에 해당하냐? 아니죠. 최종적으로 6번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된 사람에서 체내 HIV의 수, 그리고 HIV에 감염된 사람의 결핵의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결핵 발병 확률, 이걸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그렇구나 하고 일단 확인해서 그냥 바로 선지 볼게요. 결핵의 치료 항생제가 사용된다. 맞죠? 기출선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생원을 대비한다면 필수적으로 미리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선지고요. 니은선지. HIV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냐? 맞죠, 당연히. 왜냐? HIV는 뭐죠?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어요. 죽어있는 세포, 그런 거에서는 증식할 수 없다. 그래서 니은선지는 맞다. 디귿선지. B는 구간 1에서 구간 2에서보다 높냐? B는, B 봐요. B는 구간 1 여기고 구간 2는 요만큼이잖아요. 당연히 구간 2에서가 더 높겠죠? 근데 구간 1에서가 더 높냐? 아니죠. 디귿선지 틀려서 최종적으로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표는 이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의 기억부터 디귿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G2, M, S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항상 이게 시계건, 반시계건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G1의 항상 반대편 누구냐? G2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시계 방향이면 G1, S, G2죠. 반시계면 G1, S, G2죠. 아무튼 뭐가 됐던 간에 반대편이 G2라는 걸 좀 기억해뒀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기억, 니은 볼게요. 특징 봤을 때 DNA 복제 관련 있는 거 누구야? S기죠. 그래서 니은이 S기. 그럼 자동적으로 기억이 M기로 결정돼서 끝나겠죠. 선제 볼게요. 세포 주기는 1방향으로 진행되냐? G1 다음 S잖아요. G1 다음 S.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그러면 로어자 2, 즉 시계 방향이겠죠. 그래서 기억선제 틀렸고요. 상동 염수체의 접합. 이건 언제 일어나냐? 감수 1분열. 즉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관찰되냐? 중기까지 관찰되는 거죠. 그리고 상동 염수체 접합이 일어난 염색체 자체를 뭐라 하냐?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근데 이 문제 자체는 뭐예요? 체세포에 대한 얘기잖아요. 체세포. 그쵸? 그래서 감수 1분열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뭐 기억을 묻건 니은을 묻건 디귿을 묻건 얘는 그냥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요. 감수 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관계에 속하냐? 니은, 디귿, S기하고 G2기. 그쵸? 관계에 속하는 애가 누구죠? G1, S, G2. 얘네 셋을 합쳐서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는 이거 세 개가 있다. 맞죠? 최종적으로 8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지 방어 적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셈이 없대요. 매우 중요하겠죠? 생지 1부터 6을 준비한다. 같은 셈이 없다는 뜻은 같은 셈에서 나오는 게 뭐죠? 티림푸구. 정확하게는 티림푸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같은 셈에서 성숙하잖아요. 어쨌든 같은 셈이 없다면은 티림푸구가 성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세포 독성 T도 없을 거고 보조 T도 없겠죠. 일단 그걸 생각해 두시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다. 이 6마리는 1과 2의 기억을 주사했다. 그 다음에 3과 4의 니은을 주사했다. 그 다음엔 5와 6의 기억과 니은을 주사했다. 그 다음엔 2, 4, 6에다가 A에 대한 보조 T를 각각 주사한대요. 그럼 보조 T도 따로 써둘게요. 보조 T, 얘, 이렇게 총 3마리한테다가 보조 T를 주사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엔 A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에 대한 보조 T 또는 니은에 대한 보조 T 이 둘 중 하나만을 이 3마리한테 주사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 6마리에서 A에 대한 하원 항체 반응, 이 A랑 겹치죠. 하원 항체 반응 여부와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와 같다. 일단은
확실한 건 기억을 주사했더니 죽었대요. 아, 그러면 기억이 되게 치명적인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병원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엔 이 니은, 얘네 둘이 원래는 둘 다 니은 주사했잖아요. 근데 얘는 죽었고 얘는 살았대. 그럼 뭐에 의해서 이 생존 여부 결과가 달라진 거냐? 보조티의 영향이 있었겠죠. 보조티. 그러면 이 보조티가 뭐에 대한 보조티겠어? 당연히 니은에 대한 보조티겠죠. 그쵸? 그래서 A가 요게 니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생존 여부 결과가 달라진 거죠. 얘는 니은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거고 얘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보조티가 없을 거니까. 가슴샘이 없다면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은 얘 죽었고 얘도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겠어? 니은에 대한 보조티가 주사된 거거든요. 얘. 그러면 니은을 죽이긴 할 거예요. 이 보조티가 지금 활성화돼갖고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치만 여전히 그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니은을 그럼 죽였다 하더라도 기억이 치명적인 애였잖아요. 기억이 치명적인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엔 애초에 보조티가 없을 거니까 하원항체 반응은 안 일어났겠죠. 보조티가 이제 비림프구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체액성 면역 반응이잖아요. 하원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보조티가 먼저 B림프를 깨우고 B림프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그 분화가 되는 거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돼서 하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체액성 면역이고 근데 그게 안 일어나겠죠. 보조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 일단 선지 보겠습니다. A는 기억이냐? 기억선지. 아니죠. A는 니은이고요. 다음 니은 선지. 다의 로아자 4에서 B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냐? 여기. 그렇죠. 그렇으니까 이게 지금 하원항체 반응이 일어난 거죠. 보조티가 그 B림프를 깨운 거고 B림프가 이제 활성화가 돼갖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선지 맞는 거고 디귿 선지. 로아자 6에서 니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냐? 제가 지금 말했죠. 니은을 이렇게 죽인다고. 보조티가 정확하게는 보조티가 이제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B림프구에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이제 생기겠죠. 그 항체하고 이제 이 니은하고 하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니까 니은을 이렇게 없애게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거 자체가 뭐예요? 특이적 방어작용의 일종이잖아. 하원항체 반응. 이건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다만 이제 죽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기억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9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고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글리코젠은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혈중 포도당 농도. 이건 혈당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요 녀석 이거는 어떤 호르몬의 농도에 비례하냐? 글루카곤에 비례하겠죠. 왜?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 뭔데? 표적 기관이 일단 간이고요.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냐? 혈중 포도당 농도, 즉 혈당량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될수록 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혈당량이고요. 그쵸? 일단은 X를 투여했더니 둘 다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그쵸? 그러면 얘도 감소하는 거고 얘도 감소하는 거예요. 둘 다. 그쵸?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혈중 포도당 농도. 얘가 일단 감소한다는 거예요. 얘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됐건 얘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됐건 감소한다고요. 혈당량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누군데? 인슐린이죠. 그래서 일단 인슐린을 주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X가 인슐린이라고. 그쵸? 일단 여기까지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인슐린을 주사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작이 뭔데?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라고요. 그쵸? 근데 정확하게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거냐?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죠?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두 번째, 혈액에서 조직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 그런 기능도 갖고 있죠. 어쨌든 그러한 두 가지 기능으로 간에 작용하는 거죠. 그런 기능으로 어쨌든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혈당량이 감소했어? 그럼 어쨌든 얘가 혈당량이고 얘가 혈당량이고 감소했어. 그쵸? 그럼 그 결과로 혈당량이 충분히 떨어진다면 다시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많이 분비돼야 돼요?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돼야 돼요. 그쵸? 혈당량이 떨어졌으면 다시 이걸 높이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지금 글리코젠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된 포도당의 양, 이게 나중에 증가하겠죠. 이게 증가하겠죠.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 이렇게 생성되는 양,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혈당량이 감소한 다음에 올라가는 글리코젠 포도당으로 이제 전환되는 양, 요게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 그래서 이 로마자 3, 이 구간을 통해서 여기가 로마자 3이라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얘가 혈당량,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얘가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 혈당량이야? B가 혈당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가 뭐야? 얘가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선지. 혈중 포도당 농도는 구간 1에서와 구간 3에서보다 낮냐?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이잖아. 여기랑 여기. 당연히 구간 1이 더 높죠. 그래서 구간 1에서 더 낮다. 틀린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좀 헷갈려 했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선지를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매칭을 제대로 할 생각을 못했을 누군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뭐 그게 상당히 있겠죠. 아마도. 아무튼 이 과정으로 매칭이 되긴 하는 거지만 만약 내가 이런 과정을 잘 모른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선지 혈중 포도당 농도는 A 또는 B 중 하나잖아요. 그냥 B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나름 약간 조금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B였다 해봐. 만약에 B였다고 하면요, 여기랑 여기에요. 혈중 포도당 농도. B를 혈중 포도당 농도라 가정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얘랑 얘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확연히 보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저는 좀 애매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얘랑 얘를. 왜냐면 더 낮은 구간도 있고 더 높은 구간도 있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되게 애매해져요. 이렇게 내진 않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혈중 포도당 농도로 결정된다 한들 그럼 이거 기억선지 판단이 되게 애매해진다고. 그렇게 내진 않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얘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매칭하려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억지로 푸는 거긴 한데 결론은 나름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매칭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매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기억선지 틀린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혈당량은 결국엔 이 B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A가 혈당량이라 가정했을 때 이 점선이 A죠, A.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A가 혈중 포도당 농도라 가정하면 어쨌든 비교가 애매해진다고. 그렇죠? 이게 점선이 혈당량이라 생각하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실선이 혈당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할 법한 사고다. 어쨌든 니은선지. 인슐린 농도는 구간 1에서 구간 2에서보다 낮냐.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한 후 비교하는 거야. 당연히 인슐린 투여하면 인슐린 농도가 구간 로아자 2에서 더 높겠죠. 당연히. 구간 1에서 더 낮냐. 맞죠? 그쵸? 구간 2에서가 더 클 거니까. 그래서 니은선지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선지.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구간 2에서 구간 3에서보다 높냐. 혈중 글루카곤 농도 2하고 3을 비교하는 거예요. 2하고 3.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글루카곤 농도에 비례하는 게 요거라고 했어요.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그걸 비교해보면 돼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보면 얘는 글루카곤 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인 거고요. 얘는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글루카곤 농도가 여기가 더 높겠죠, 당연히. 여기가 더 높아야만 여기 올라가는 거고 얘는 글루카곤 농도가 감소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구간 2에서 구간 3에서보다 낮겠죠, 당연히. 얘는 글루카곤이 적게 분비되는 구간, 얘는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는 구간. 그렇죠? 그래서 구간 2에서 더 낮다. 최종적으로 10번 문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냐? 기억선지. 녹말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 분해잖아? 이화작용 맞겠죠. 다음 니은선지.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 그냥 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효소가 이용되냐? 물질 대사 일부잖아. 정확하게 이거 무슨 작용이냐? 동화작용이에요. 얘가 더 분자량이 더 크고요. 얘가 더 작은 애예요. 그래서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요소 합성이 되는 거야. 합성. 어쨌든 동화작용이잖아. 동화든 이화든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효소 이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디귿선지. 지방이 세포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는
물, 이산화탄소. 이거 두 개가 있는 거죠. 암모니아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의 구성 원소가 뭔데? CHO. 요거 셋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세포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에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둘만 해당한다. 디귿선지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말지 신경 AB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다. 그림은 A부터 C의 지점 D1에서 D5의 위치를, 표는 A와 B의 P에, C의 Q에다가 작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D1, D3, D5에서의 막절이 나타낸 것이다. P와 Q는 D2, D3, D4 중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엔 기억에서 비급 중 세 곳에만 CS가 있다. 일단 이 6군데 중에 세 곳에만 CS가 있대요. 그리고 작점은 이 셋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A와 B는 작점이 P로 똑같고 C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앞뒤가 1로 같다. 그 다음엔 B와 C는 하나는 속도 X, 하나는 Y래요. C는. X와 Y는 1과 2를 쓸 수 없이. 그러면 속도가 1이거나 2, 1이거나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주어져 있어요. 일단 1순위로 생각할 게 뭐냐. 자극을 준 지점이 표에 있는지부터 생각. 작점은 D2, D3, D4 중 하나예요. 그럼 D3가 일단 겹칠 수 있죠.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이 얼마냐. 지금 흥분 이동 시간이 0일 거고요. 막전의 변화 시간이 4ms겠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땐 그럼 막전이가 얼마여야 되냐. 자극을 준 지점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어야겠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80 나왔네. 그럼 일단 C는 D3가 작지점이면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동시에 C에서 이게 마이너스 80 두 개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이건 둘 다 1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둘 다 도달하는데 1ms가 걸린 거니까. 그럼 D3, D5가 동시에 도달하려면 작점이 어디여야 된다? D4여야 되는 거예요. C는. 왜? D2에다 작주면은 CS가 어디 있건 간에 여기 뭐 둘 다 있건 하나만 있건 뭐 아예 없건 간에 D3가 먼저 도착하고 D5가 나중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D2에다 작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흥분이 이동하게 되니까. 근데 동시에 도달해야 돼. D3하고 D5가. 그러려면 D2에다 작하면 안 된다. 그럼 어디가 작점이다? D4가 작점이 되면서 일단은 D4가 Q가 되는 거죠. 그쵸? C의 작점 Q. 그쵸? 그 다음엔 여기가 CS가 없잖아요. D3가. 앞 시간이 1 나왔어. 흥분 이동 시간이. 1cm를 가는데 1초 걸렸다. 그럼 속도가 얼마냐? 1이죠. 1. 시간분의 거리. 1초 동안 1cm 이동한 거니까 속도는 1 그 자체인 거죠. 그럼 B가 속도가 2가 되겠죠. 왜? 하나가 X와 Y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라 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이제 뭐냐? Y가 1이고요. B가 이제 X니까 그 B의 속도는 X니까 X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엔 여기도 1 더하기 3이라 했잖아요. 1초 걸린다고.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도달하려면 비읍에 CS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 CS가 있다면은 여기 없을 땐 1초 걸렸는데 있으면 1초보다 더 걸리게 되잖아요. 전달 때문에 느려지는 거잖아. CS가 있다면 흥분의 전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원래 CS가 없을 때보다 더 오래 걸려요. 도달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CS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D1 여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만약에 CS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3cm잖아요. 작점과 D1 사이 거리가 3cm잖아. 그럼 원래 막전이는 3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60 나와야 돼. D1이. 근데 마이너스 70 나왔다는 뜻은 뭐야? 니음에 CS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 거와 동시에 그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는 흥분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D1은 그냥 분극 상태인 마이너스 70인 거예요. 일단 이렇게 C는 다 해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작점 찾아봅시다. 일단 작점 A와 B는 D4를 작하면 안 돼요. 왜? Q가 D4인 거 찾았잖아. P는 이 둘 중 하나겠죠. D2 아니면 D3 둘 중 한 군데 자극해야 돼. 그 다음에 A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A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 2 더하기 2겠죠. 막장의 변화 시간이 2ms니까 흥분 이동 시간은 2ms. 그래야 이렇게 4가 나오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극점이 D2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 아니 자극점이 D2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라 생각하면은 속도가 1이잖아요. 1cm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 1초 걸리잖아요. 바로 모순이죠. 2초 걸려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작점이 D3로 똑같아야 된다. A와 B는. 그래서 D3가 얘가 P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기억에 CS가 있다면은 지금 만약 여기 CS가 있다면 전달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D3에서 D1으로 전달이 안 일어나니까 D1은 마이너스 70 나와야 돼. 그게 아니란 뜻은 그냥 기억에 CS가 없고 그냥 이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2cm 대칭이죠. D3에다 작주면 D1, D5가 원래 막장이가 둘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CS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원래 여기가 지금 플러스 30 나왔잖아요. 여기도 플러스 30 나와야 돼. 니은에 CS가 없다면. 근데 지금 마이너스 60 나왔네? 그러면 아, 니은에 CS가 있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CS 없었다면 여기가 2 더하기 2지. 근데 CS가 있으니까 흥분 이동 시간이 2초보다 길어지는 거고 막장의 변화 시간은 2초보다 짧아지는 거예요. 2ms보다 짧아진다는 뜻은 여기 마이너스 10. 얘는 막장의 변화 시간이 1ms, 탈분극의 마이너스 10이고 흥분 이동 시간은 3ms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는 D3로부터 자극이 D5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ms, 막장의 변화 시간은 1ms.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CS가 한 군데만 이제 남은 거죠. 여기랑 여기 있는 거 찾았잖아. 이 둘 중에 한 곳에만 CS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B의 속도가 2인 거를 생각해 봅시다. B가 속도가 2라며. 그럼 원래 CS 없다고 생각해보고 계산하면 D5가 몇 더하기 몇이죠? 2cm 가는데 속도가 2면은 몇 초 걸려? 1초 걸리죠, 1초. 그럼 원래 D5가 몇 더하기 몇이어야 돼? 1 더하기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2 더하기 2라네? 그럼 그 말은 아, 여기 CS가 있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CS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몇 더하기 몇이라고? 1 더하기 3이라고. 근데 2 더하기 2라며. 그러니까 아, CS가 있어서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니까 지금 2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디귿은 당연히 CS가 없겠죠. 왜? CS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세 곳에 CS 있는 거 다 찾았잖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D1 계산해 봅시다. D1.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 2cm 가는데 몇 초 걸려? 속도가 2면은 1초 걸리겠죠. 1초. 1 더하기 3이니까 A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0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80. 정리하면 끝. 여기 물음표는 얼마야? 당연히 D3 잡혔으니까 잡점 둘이 막장이 또 크겠죠. 당연히 0 더하기 4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A는 플러스 30이냐? 아니죠. 마이너스 80. 니은선지 미음에 CS가 있냐? 그쵸? 맞죠? 디귿선지 가가 3ms일 때 가가 뭐야? A와 B의 P에다 자극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B의 D5. B의 D5면 원래 흥분 이동 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리는 거잖아요. 2초. 그럼 그대로 2초 써. 그 다음엔 막장의 변화 시간은 1ms가 되겠죠. 지금 선지에서 묻는 건 3ms일 때 묻는 거잖아. 그럼 2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탈분극이겠지 그러면. 탈분극이냐고 묻고 있으니까 D5에서 그렇죠. 2 더하기 1로 고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디귿 선지는 사실 되게 거저주는 선지긴 하거든요. 왜 거저주는 선지냐? 여러분들 그냥 이거 2 더하기 2인 거 바로 표현할 수 있죠. 솔직히. 그렇죠? 그냥 문제 대충 이게 CS가 어떻게 되는 간에 뭐 확인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 2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디귿 선지는 3ms일 때로 묻고 있어. 그럼 그냥 2 더하기 1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디귿 선지 맞겠지. 사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보자마자 맞는 선지였던 거예요. 이 자료 해석을 충분히 안 하더라도 이거 2 더하기 2로 표현할 줄만 알았다면 디귿 선지 보자마자 맞는 선지다 실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어쨌든 니은 디귿 이거 두 개만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다. 일단 근육 원소의 맛이 주어져 있고요. 구간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축 과정의 세 시점 T1에서 T3일 때 기억 빼기 니은 이게 분자값이고 분모가 뭐야? 디귿. 그 다음엔 X의 길이 나타냈대요. A대가 1.6이래요. T3인 건 중요하지 않죠? A대가 1.6이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 1.6이라고. A대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마이신 필라멘트 길이와 같습니다. 불변이고. 그럼 일단은 저는 보통 뭘 하냐? 표를 따로 그립니다. 뭔 표를 그리는 거냐? 이 근육 원소의 마디 그림을 표로 도식화한 그림을 따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A, B, C, B가 뭐냐? 여기 A 구간, 여기 B 구간, 여기 C 구간, B 구간, A 구간 이런 식으로 이 근육 원소의 마디 그림을 표로 도식화한다. 이렇게. 그 다음 T1일 때 X의 길이 얼마냐? 3.4.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 분수값 8분의 5, 2분의 1, 4분의 1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분수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냐? 요거는 이 분수 계산 방법 테크닉을 제가 3가지를 정규 수업에서 가르치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변화량을 전 먼저 따져봐요. 디귿이 변화량이 전 보통 델타, 마이너스 델타, 2델타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변화량을 2델타로 뒀을 때 x의 변화를 2델타면 얘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2델타예요. 이 변화량 표기법은 이제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군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x 또는 뭐 다른 미지수 뭐 k, 뭐 p 이런 식으로 다른 미지수로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걸 2분의 델타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표기한다. x의 변화량과 h대의 변화량은 똑같고 이 i대의 절반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의 절반이고 여기 니은 겹치는 부분 한쪽은 얘하고 변화량 자체는 똑같지만 부호는 반대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디귿은 변화량 2델타죠. 기억 빼기 니은은 변화량이 얼마예요? 2델타죠. 분모 분자 변화량이 똑같네? 자, 그래서 정규 수업 때 분수 계산 테크닉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모 분자에서 배수 합차 등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 변화량이 0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걸 만들면은 이 세 개의 시점을 똑같은 미지수로 통일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수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디귿에서 기억 빼기 니은 이렇게 뺀 값 자체는 분모에서 분자를 뺀 값은 변화량이 얼마가 될까요? T1, T2, T 쓸 때 변화량이 0이 되겠죠. 왜? 2델타에서 2델타 빼면 변화량이 0 되잖아요. 그 값이 T1일 때 얼마야? 3이죠. 그럼 T2, T 쓸 때도 값이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디귿 빼기 기억 빼기 니은 값 자체가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T1, T2, T 쓸 때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를 8K분의 5K라고 한다면 3K로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는 여기서 여기 빼면 값이 1이죠. 그걸 3배 치면 되겠네. 3배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K분의 3K. 그래서 분모에서 분자 빼면 3K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이거는 그냥 분모 분자 바로 빼면 3 나오잖아. 얘는 그냥 4K분의 K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K값 하나만 알아낸다면 T1, T2, T 쓸 때 모든 값을 모든 구간의 길이를 다 알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정보가 많으니까 T1일 때 해석을 해볼게요. 3.4 그리고 A대가 1.6이라 나와 있어 문제. 그렇죠? 그러면은 A대 더하기 I대 값이 X의 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A대 더하기 I대. I대는 그럼 얼마야? 1.8이 되겠죠? 그래야만 3.4 나오죠? I대의 절반. I대의 절반의 기억은 얼마예요? 0.9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가 8K라며. 8K를 쓰세요. 그 다음엔 그럼 이 니은의 값이 얼마가 되죠? 1.6에서 8K를 뺀 값의 절반 치면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0.8 빼기 4K가 나오겠죠. 그래야만 여기 셋 다 더하면 1.6이 나오잖아요. 그쵸? 1.6. 그 다음엔 기억 빼기 니은 한 값.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5K가 나와야 된다. 5K.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값. 여기서 이걸 빼봅시다. 그러면 0.9에서 0.8 빼면 0.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가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 4K가 되죠. 이게 얼마가 나온다? 5K가 나온다. 그럼 K가 얼마야? 0.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K 대신 0.1 넣으면 돼. 그러면 얘는 0.8, 얘는 0.4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 1.3으로 불변이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시에 디귿의 길이가 6K, 4K잖아. 6K, 4K라고 디귿의 길이가. 근데 K가 얼마라고? 0.1이라고. 그럼 0.1을 대신 넣으면 되죠. 0.6, T3일 때는 0.4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얘가 2델타, 얘가 델타잖아요. H대가 지금 T1에서 T2를 낼 때 0.2 감소했어.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0.1 감소하겠죠. 그럼 여기가 0.8이 되겠지. 그 다음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1.3으로 불변했잖아. 0.5가 되겠죠. 그 다음엔 여기도 T2에서 T3으로 될 때 지금 H대가 0.2 감소했어. 그러면 I대의 절반은 0.1 감소하겠죠. 변화량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가 0.7이 될 거고 불변해야 되잖아. 1.3으로 0.6이 되겠죠. 그 다음엔 X의 변화량과 H대의 변화량은 똑같다. H대가 지금 T1에서 T2를 될 때 0.2 감소했으면 X도 0.2 감소할 거고요. 얘도 0.2 감소하겠죠. 이렇게 좌우대칭이니까 0.4, 0.5, 0.6을 여기 똑같이 쓰고 0.9, 0.8, 0.7을 똑같이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저는 채워두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길이에 대한 정보값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뭐 검산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디귿 얼마야? 0.6. 그 다음에 기억 빼기 니은 얼마야? 0.3이죠. 그럼 2분의 1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엔 T3일 때 0.4. 그 다음에 기억 빼기 니은 하면 얼마야? 0.1이죠. 4분의 1 딱 나오네. 그쵸? 그 다음에 X 이거 얼마야? 3.0이 되겠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2고 일단 기억선지. H대의 길이는 T3일 때와 T1일 때보다 0.2 짧냐? T3일 때 얼마야? 0.4죠. T1일 때 얼마예요? 0.8이죠. 0.4 더 짧은 거죠. 0.2 차이 아니고. 니은선지 T2일 때 기억의 길이. T2일 때 기억의 길이 0.8.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의 길이 0.4. 이거의 2배 맞죠? 이거 2배 치면 0.8 되니까. 난 디귿선지. T3일 때 Z1로부터 Z2 방향으로. Z1로부터 Z2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4분의 1L. 4분의 1L은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3.0이죠. 그럼 이게 얼마야? 2분의 1.5죠. 그럼 이게 얼마야? 0.7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은 결국 0.75잖아요. 그럼 0.75 떨어진 부분이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Z1이 여기로 한다면 Z1에서 Z2 방향으로 0.75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만큼 0.7이잖아. 0.75면 니은에 해당하겠죠. 니은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한다? 틀렸죠. 디귿선지 틀렸으니까 최종적으로 1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지 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수치 있다. 삼독립이고 상유전인 거 캐치하셨어야 됐고요. A, B, D에 결정된다. 사람 P의 세포 가나다라에서 기억에서 리을의 유무와 스몰의 라지 B, 라지 D의 등에 상당한 더함값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정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낸 세포고 두 개는 지원기세포 1로부터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지원기세포 2와 3으로부터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감수별 과정 그림을 3개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원기세포가 3종류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기세포 1로부터 2개 고른 거고 2로부터 하나 고른 거고 3으로부터 하나 고른 거야. 근데 지금 그림 보면은 요거는 지원기세포 2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엔 기억에서 L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순서 없이 A와 B는 2로부터 형성된 중기의 세포다. A는 가나다라 중 하나다. 일단 얘네들은 N2세포죠. 둘 다. 표기법은 지원계 세포를 저는 2N2로 두고요. 2N/2. 복제되면 2N/4.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N2세포, 생세포는 N1. 이렇게 일단 표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핵 한 개당 DNA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 한 개당 DNA 양이 뭐냐?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공부를 했다면 한 번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보통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원기, 여기 S기를 거치면서 G2, 감수 1분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감수 2분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생세포. 이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양이에요. 근데 이게 2로 꼭 2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상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출제자는 1로 낼 때가 있고요. 그럼 1, 2, 1, 0.5가 되고 뭐 3으로 낼 수도 있어. 3, 6, 3, 뭐 1.5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2, 4, 2, 1로 많이 내서 그냥 그렇게 통일시킨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서로는 이렇게 마치고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혼합 유형이라고 저는 설명해요. 유전자 유무와 DNA 상대의 합. 이제 요 유형, 유전자 유무만 있는 문제도 있고 DNA 상대의 합만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혼합 유형으로 많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 유형일 땐 제가 수업 때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이 더한 값하고 여기 매칭해야 되잖아요. 겹치는 유전자부터 찾아봐라. 지금 뭐가 겹쳐요? 스몰 a와 라지 d가 겹쳐요. 스몰 a, 라지 d가 매칭할 때. 그럼 스몰 a랑 라지 d를 우선적으로 좀 찾을 생각 해야 된다 라고 일단 저는 항상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세포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쭉 한번 봐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갖고 있나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2N짜리 세포에는 즉 2N짜리 세포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지원계 세포 뭐 2, 3, 1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결론은 전부 다 이거 한 사람의 세포예요.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사람 P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사람 P. 한 사람의 세포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의 2N짜리 세포는 이거 4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불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없으면 핵성이 N짜리겠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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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되겠죠. 전부 다 N짜리예요. 그 다음엔 지금 여기 숫자 1 있잖아. 이건 홀수잖아. 1 더하기 0 더하기 0, 0 더하기 1 더하기 0, 0 더하기 0 더하기 1. 뭐가 됐던 간에 숫자 1이 나오니까 N1세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 배경 지식으로 이 생세포에는 1과 0이 가능하고 숫자가 여기는 2와 0이 가능하고 여기는 0, 2, 4가 가능하고 여기는 0, 1, 2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이것도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짝수가 이게 3이 홀수잖아. 무조건 홀수가 있어야 돼. 즉 숫자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N1세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얘는 N2세포가 되겠죠. 왜? 아니 N1세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최대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3을 초과했기 때문에 N2세포. 얘는 모르는 거예요. 왜? 2 더하기 0 더하기 0 이런 걸 수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0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엔 제일 정보가 많이 주어진 저는 요거부터 생각했어요.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 유전자형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이거 4개 일단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요 4개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럼 유전자형이 뭐야? 라지 A, 스몰 A, 몰라, 스몰 B, 라지 D, 몰라. 이렇게까지 써둘 수 있는 거야. 당장 바로. 그쵸?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요거는 4가 몇 대 몇 대 몇일까? 2 더하기 2 더하기 0, 2 더하기 0 더하기 2, 0 더하기 2 더하기 2. 다 가능해 보여. 그쵸? 그래서 당장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이 동그라미 하나, 이 4개 중에 딱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A에 대한 유전자여야 되는 거야. 왜? 이거 둘 다 XX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유전이 돼? 성유전이 돼요, 성유전. 근데 이 문제는 무슨 유전? 상유전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일단 요 하나가 뭐예요? 라지 A 또는 스몰 A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그 이상은 알 수 없으니까 나로 넘어갈게요. 얘는 무조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쵸? N일 세포니까. 그럼 유전장이 뭐야, 이게? 이거죠.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렇다는 뜻은 일단은 겹치는 라지 D 하고 스몰 A, 제가 이거 둘 먼저 찾자 했잖아요, 아까. 스몰 A랑 라지 D.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돼. 나머지는 라지 A 없을 거고요. 스몰 B도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스몰 A, 라지 D. 가로를 봤을 때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얘랑 스몰 A랑 라지 D 이거 두 개만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되겠죠. 그런가 동시에 라지 A면 안 되겠지. 니은이 라지 A라면 라지 A가 있게 되잖아. 얘 라지 A 없잖아요. 스몰 A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뭐야? 스몰 A가 되고 얘가 뭐야? 라지 D가 되겠죠. 겹치는 거 먼저 생각해보자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로 매칭이 되고요. 그럼 위로 돌아와서 위에도 N이 세포라면 N이 세포. 그러면 스몰 A가 두 개 있는 거지. 그쵸? N이 세포면 라지 D는 없죠.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0이구나. 그럼 유전자 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전자 형은 스몰 A,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다만 이제 뭐가 라지 A고 뭐가 스몰 B인지 이제 그걸 찾아야 되지만 둘 다 XX이기 때문에 당장 구분 못해요. 가에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로 넘어갑시다. 다는 일단 스몰 A가 없대. 그럼 당연히 앞부분이 0이겠죠. 그 다음엔 라지 D가 일단 있어요. 그쵸? 라지 D가 일단 있지만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그 다음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몰 A가 없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라지 A가 있어야 돼요. 라지 A랑 스몰 A 둘 다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쵸? 그럼 성유전이 되잖아. 상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라지 A가 있어야 돼. 둘 중에 누가 라지 A야? 그러면 기억이 라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라지 A가 되면서 남을 리을이 누구야? 스몰 B로 결정 나죠. 그럼 스몰 B가 없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라지 B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리고 라지 D도 있다고. 그럼 라지 B랑 라지 D가 최소 둘 다 한 개씩은 있어야 돼.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값이 2가 나오려면. 그런가 동시에 N2세포로 확정이 되겠네. N1세포죠. N1세포. N1세포로 확정이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맞아. 얘 봅시다. 얘는 라지 A가 없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일단? 스몰 A가 있을 거야. 스몰 A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1 더하기 0 더하기 0이겠구나. 스몰 A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라지 B, 라지 D가 없다는 뜻은 스몰 B하고 스몰 D가 있겠지. 그러면 라지 D는 없겠지 당연히. 이렇게 일단은 연산을 다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N짜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 지원계세포 1로부터 2개를 골라야 돼. 그러면 다 N짜리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유전창이 다 어때요? 다 조금씩 다르지. 그러면 이 두 개는 N짜리 두 개를 골랐는데 자계열 하나, 우계열 하나를 골랐을 거야. 자계열 하나, 우계열 하나를 골랐을 거라고. 그러면 자계열, 우계열 합치면 유전장이 뭐가 돼야 돼요? 이 사람 유전장의 포괄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라지 B 갖고 있는 사람이야. 스몰 D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유전자형은 대소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로아자 1에서 자계열, 우계열 하나씩 골랐다고. 그럼 자계열하고 우계열에 있는 유전자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요게 완성이 돼야 돼요. 요게 대소. 그럼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은 요게 완성되려면 누구랑 누굴 고를 수밖에 없냐? 얘랑 얘를 고를 수밖에 없죠. 아니 확실한 건 자계열하고 우계열 중에 라지 A가 있긴 할 거예요. 그쵸? 한쪽엔 라지 A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무조건 고르긴 해야 돼. 라지 A가 지금 이 4개 중에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의 반대쪽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문자면 있겠죠. 소문자. 스몰 A, 스몰 B, 스몰 D.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야만 얘가 되는 거지. 즉 다 하고 라가 로마자 1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로마자 1로부터. 즉 지원계세포 1로부터 형성된 거고, 그 다음에 A는 아까 문제에서 A는 가나다라 중에 하나라며. N이 세포잖아. N이 세포 누구밖에 없어? 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은 얘가 지원계세포 2로부터 형성된 거죠. 그쵸? 그 다음 나가 남은 누구야? 지원계세포 3으로부터 형성된 거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A에 뭐가 있는 거야? 스몰 A, 라지 B, 스몰 D. 그럼 반대결에 뭐가 같을까?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같겠죠. 그래야만 좌우결 합치면 얘가 되잖아. 이렇게 풀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선지. 리을은 라지 N이 아니죠. 스몰 B고요. 니은 선지. 1로부터 다가 형성되냐? 그쵸? 다하고 라가 1로부터 형성된 거지. 그럼 디귿 선지. 스몰 A, 스몰 B, 라지 D 더한 값이 로아자 동그라미 B에서 얼마냐? 여기서. 그러면 일단 스몰 A는 있어 없어? 라지가 있을까? 없을 거예요. 스몰 B 있으면 몇 개 있는 거야? N이 세포기 때문에 2개 있는 거야. 라지 D 있으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죠. 그럼 값이 얼마야? 4가 되겠죠. 4. 그러면 디귿 선지 맞겠죠.
최종적으로 1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이중형질 가하나에 대한 자료다. 자, 앞부분을 좀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DF에 결정되는 복대립이죠. 한 쌍에 결정되는 건데 대립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열관계는 분명. 그렇죠? 그래서 가는 다시 쓰면 D, E, F. 부동은 제가 찾아야 돼요.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인지 내가 찾아야 돼. 나는 HRT에 결정돼요. HRT. 이것도 우열관계가 분명하네. 그럼 이것도 1, 2, 3등 유전자를 제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남자 1과 2, 여자 3과 4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몇 개가 좀 가려져 있죠. 그래서 기호에서 디귿은 DF 순서 없이 리을과 미음은 HRT 중 하나래요. 그렇구나. 그 다음엔 지금 봤을 때 일단 두 형질, 가하고 나란 형질이 독립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을 토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상류전이죠. 당연히. 남자를 토대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엔 1과 3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얘네 둘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요런 사람과 유전자의 요런 사람과 가나의 편이 같은 게 16분의 9래요. 그럼 당연히 뭐 곱하기 뭐야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쵸? 일단 그 다음에 2하고 4를 지금 결혼했대요. 마지막 조건도. 그 다음에 편이 9까지 나오는데 얘도 쉬워요. 몇 곱하기 몇이야 무조건? 3 곱하기 3이죠. 가하고 나에서 3 곱하기 3 나왔다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위에 거부터 한번 해설해 볼게요. 얘는 무슨 편형이야? G, T. 라지 D, 라지 T 편형이죠. 라지 D, 라지 T 편형. 그쵸? 편형으로 나타내면은. 그럼 일단 라지 D 편형이 4번 곱했을 때 3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일단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D가 3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 D 편형이 3번. 그러면은 얘가 D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E 또는 F였다 해봐요. 그러면은 교배해봤을 때요. 봐봐요. 잘 생각해보면은 D가 몇 번밖에 안 나오겠어? 지금 참고로 이게 분모가 4가 나오려면 2형과 2형이 교배해야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분모가 약분되지 않은 거예요. 이 4번 교배가 지금 뭐 2분의 1, 뭐 1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4가 나왔다는 뜻은 2형과 2형이 교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2형 접합성이 교배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는 D 아니면 F잖아요. F였다 해봐. 그러면 얘는 이제 2형 접합성이 되니까 D2거나 DF일 텐데 기억이 F면 D2가 되겠죠? 그렇죠? 2형과 2형의 교배라면? 그러면 D 편형이 3번 나오냐? 안 돼요. 왜? 한 번, 2번. 이게 최대값이기 때문에 안 된다. D 편형이 최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2번밖에 안 나오게 돼요. 이게 D 편형이 3번 나오려면 부모 양쪽에 D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래야만 4번 교배했을 때 3번이 D 편형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D예요? 기억이 일단 D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그냥 4번 교배한 거 다 써볼게요. 뭐가 나와? 일단 E랑 D랑 만나면 D2가 나와요. 그 다음에 E랑 니은, 이 니은 쓸게요. 그 다음에 DD 나와요. DD. D 니은 이렇게 나와요. 총 4번 교배하면은 그쵸? 그러면 누가 D 편형이야 무조건? 얘 D 편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엔 얘네들 중에 글쎄 일단은 니은은 D가 아니잖아요. 얘는 D가 아니야. 그쵸? 당연히 왜냐면 2형과 2형의 교배라고요. 분모가 비율이 4가 나왔다는 뜻은 얘가 D는 아닐 거야. 그럼 얘는 D 편형은 아니겠지 당연히. 얘가 D 편형, 얘가 D 편형이겠죠. 요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D가 2에 대해 완전 우성인 건 알 수 있어요. 그치만 그 이상 알 수 없어.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F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D 교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엔 T도 똑같은 논리로 4분의 3 나오려면 일단 2형과 2형에 교배해야 되는 거야. 그런과 동시에 T가 부모의 양쪽 다 있어야 된다고요. 3번 T 편이 나오려면 부모의 T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 T? 이게 뭐야 그러면? T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리을이 T인 건 알게 됐어. 여기까지 일단은 구해놨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면요. 그러면 교배했을 때 HR 그냥 4번 다 써볼게요. 1과 3 교배해보면 HR 그 다음에 RT 그 다음엔 지금 HT, TT 총 이렇게 4번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3번이 T 편형이어야 돼. 얘는 무조건 T 편형이 나올 수 없잖아요. 얘네 셋이 무조건 T 편형이겠구나. 그럼 그 뜻은 뭐예요? T가 H하고 R에 대해 우성이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T가 1등인 건 알게 되는 거예요. HR, RH. 뭐 이건 아직 모르겠고. 얘네 셋 다 T 편형 나오려면 T가 H에 대해 우성, T가 R에 대해 우성. 그럼 T가 1등. 요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으니까 마지막 조건. 3 곱하기 3. 요걸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가지가 나왔다는 뜻은 이건 무슨 조건, 무슨 교배냐? 이제 제 정규 수업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1, 3, 2, 3 교배라고 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
1등 유전자, 2등 유전자, 3등 유전자를 했을 때 부모가 한 사람이 1, 3, 나머지 한 사람이 2, 3일 때 표현형이 뭐가 나와요? 1, 2, 1, 3, 2, 3, 3, 3 유전장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가 1등 표현형, 얘가 2등 표현형, 얘가 3등 표현형. 이렇게 세 가지. 이때 말고 다른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게 세 가지 나오려면은 복대립에서 중간 유전 없을 때는 요 교배밖에 안 돼. 1, 3, 2, 3 교배.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유도도 가능한 게요. 애초에 잘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 표현 나오려면 자손에 뭐가 있어야 돼? 1등, 2등, 3등. 이게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자손에서. 3등은 유전장이 뭐냐? 3, 4일 수밖에 없어. 3, 3. 그럼 부모 둘 다 3, 3이 하나씩은 있겠죠. 근데 1등하고 2등도 자손에 나와야 돼. 그럼 한 사람은 1, 3, 나머지 한 사람은 2,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증명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온 기출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라는 애는. 당연히 외우고 갔었어야 됐던 수치고요. 1, 3, 2, 3 교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도 1, 3, 2, 3 교배고 얘도 1, 3, 2, 3 교배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2와 4를 봤을 때 2와 4 겹치는 유전자가 3등 유전자여야 돼. 3등 유전자. 그럼 뭐가 겹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확실한 건 2형과 2형의 교배여야 되는 거예요. 2형과 2형의 교배.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 2면 안 돼요. 세 가지 표현 나오려면 1, 3, 2, 3. 2형 접합과 2형 접합 교배잖아. 여기가 2는 아닐 거예요. 이러면 동형 접합 되잖아. 그럼 여기가 F 아니면 D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기억이 D인 거 내가 찾아놨잖아. 그쵸? 그럼 얘가 D일 순 없고 얘가 무조건 EF로 확정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기억이 D라며. 얘가 기억이라며. F가 뭐야? 니은이라며. 그럼 누가 D것이겠어? E가 D것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가 E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뭐가 겹쳐요? 얘네 둘이 봤을 때 지금 겹치는 걸 확인해 보면은 E가 겹쳐요. E가. 그러면은 E가 3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2라고 2. 그러면은 2가 3등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2가 3등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엔 뭐 F하고 D가 누가 1등이고 누가 뭐 그건지는 아직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미지수 다 구했잖아요. 그럼 아까 첫 번째 교배로 돌아오면은 니은이 뭐였다고? 니은이 F였다고. F. 얘가 F였어요. 그쵸? 니은이 F였다고. 그러면은 DD, DE, DF 얘네 셋이가 아까 주황색 얘네 셋이가 뭐였다? D편형이었다. 그럼 D가 F에 대해 우성, D가 E에 대해 우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D가 1등이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D가 1등, F가 2등으로 확정이 되겠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엔 이제 요것도 1, 3, 2, 3 교배 요거 마지막에 생각하면 끝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가 겹쳐야 돼요?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 1, 3, 2, 3 교배된다고. 그럼 겹치는 게 일단 3등이 돼야 돼. 이 미음은 뭐예요? 미음? 얘는 T 아니면 H 중 하나야. RR은 안 된다고. 왜? 1, 3, 2, 3 교배라면 2형 교배라고. 그쵸? 일단 미음은 R은 안 돼요. 그러면은 근데 T일 수도 없어. 왜? 리을이 T잖아. 얘가 리을이라고요. 미음은 얘 아니면 얘예요. 근데 R일 수는 없다고. 그럼 미음이 H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얘가 H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H. 그 다음에 뭐가 겹쳐 지금? H가 겹치죠. 그러면 아 겹치는 H가 3등이겠구나. 그럼 겹치는 H가 3등, R이 2등으로 결정돼서 끝나죠. 그래서 우열관계도 TRH 요 순으로 1, 2, 3등 유전자 결정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죠. 참고로 니은 요거는 뭐였냐? 니은 F인 거 구해놨죠. 그래서 F라 써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무슨 교배였냐? DE, DF면 무슨 교배야? 1, 3, 1, 2 교배죠. 1, 2, 1, 3 교배다. 1, 2, 1, 3 교배 그리고 얘가 몇 등 표현형? 1등 표현형. 1, 2, 1, 3 교배에서 1등 표현형 나확률 4분의 3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 정규 수업에서 암기시키는 내용이긴 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 정규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하는 해설 방식이고요. 만약에 정규 수업으로 넘어와서 복대리 파트를 좀 공부한다면 제가 요것도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좀 보편적인 해설로 일단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기억선지는 뭐냐? 기억은 라지디냐? 그렇죠. 라지디 맞죠? 니은선지. H가 R에 대해 우성이냐? 아니죠. R이 H에 대해 우성이에요. 니은 틀렸고 디귿선지. 표현형이 로아자 2와 같은 로아자 2는 무슨 표현형이야? EF면 무슨 표현형이에요? F 표현형. F 표현형. 그 다음엔 지금 HT면 무슨 표현형? T 표현형이에요. T 표현형. 그 A 지금 디귿선지 A예요. A. 2와 4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그러면은 지금 얘네 둘이 교배를 했을 때 이 표현의 나확률을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EF, DE 교배했을 때 일단 F 표현의 나확률이 얼마냐? 일단 F를 줘야겠죠. F. 자손이. F를 받아야만 F 표현이 나올 수 있죠. 2분의 1. 그 다음에 F 표현이 나오려면 D를 받으면 안 돼. 여자가 D를 주면 안 돼요. E를 줘야겠네. 2분의 1.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엔 나의 표현형 바탕을 구해봅시다.
T표형이 나와야 돼. T표형. 근데 T는 1등이잖아요. 일단 T를 받아야겠지. 여기 로하짜 2와 4 중에 T가 여기밖에 없어. 일단 T표형이라면 이걸 받아야 돼.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뭘 주든 상관없지. 그쵸? R을 주든 H를 주건 뭐가 됐건 T표형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구한 확률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선지 4분의 1이냐? 아니죠. 틀렸다. 최종적으로 1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 일부를, 표는 이 과정 중 기억에서 바인고법을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거다. 기억은 A와 B 중 하나고, 그 다음에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 순서 없이 종 1과 2는 양수에 속하고 종 3과 4는 음수에 속한다. 심엽수의 양수, 그 화력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다. 기억에서 로하짜 4의 상대 밀도는 5%다. 그래서 상대 밀도 따로 써둘게요. 상대 밀도는 로하짜 4가 5%라고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그 다음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부터 매칭하는 거죠. 양수림 다음 혼합림 다음 음수림인 건 여러분들이 군집의 천의를 외웠다면,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수림 먼저, 그 다음 음수림이 극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음수림. 일단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이거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일단 상대 피도는 이 4개의 종 다 더했을 땐 100%가 나와야 돼. 100%. 그러면 요거 둘 더하면 일단 몇 퍼센트냐? 90이죠? 이거까지 더하면 95? 그럼 이게 몇이야? 5가 되겠죠. 그래야만 100%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엔 개체수. 일단 개체수하고 상대 밀도 B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걸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개체수 B가 얘랑 얘 비교하면 3대 1 있잖아. 그럼 상대 밀도 B도 3대 1 나와야 돼. 3배 차이 나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3배 한 값. 15%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 6배 한 값. 얘 6대 1이잖아. 6대 1. 6배 한 값. 여기가 얼마야? 30%. 이거 냈다 더하면 상대 밀도는 100% 나와야 돼. 100%. 그러면 요거 셋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이잖아. 그럼 여기 50%가 나오겠죠. 그쵸? 일단 이렇게 잡힌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비교해보면 10배 차이 나잖아요. 10배 차이. 상대 밀도 B가. 그럼 개체수도 10배 차이 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체수 B는 상대 밀도 B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60대 36대 18대 6 해보시면 요거랑 똑같은 B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A, B 값은 구했고요. 그 다음엔 이 기억. 기억이 뭐였어요? A와 B 중 하나. 기억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 표 자체가. 그쵸? 근데 양수림일 때 조사한 거냐, 그럼 음수림일 때 조사한 거냐, 그걸 찾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얘네 둘 중에 양수랑 음수 중에 우점종이 누군지를 찾으면 돼요. 우점종인 부분이 곧 예를 들어 양수가 우점종이었다. 그럼 양수림일 거고요. 음수가 우점종이었다. 그럼 음수림이겠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양수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다 생각해보면 다 양수가 음수보다 다 큰 게 보이죠? 이렇게 갈라서 생각해보면 양수가 전체적으로 다 수치가 오른쪽보다 더 크잖아요. 우점종이 양수라는 거예요. 양수. 그럼 그 말은 기억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수림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아니 음수림에서 조사한다면 음수가 우점종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기억이 A가 될 수밖에 없다. 선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B냐? 아니고요. A, B 합치면 얼마냐? 60하고 5를 더하면 65 나오고요. 기억에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점종 얘기하는 거예요. 우점종. 우점종이 아까 양수였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얘네 둘 중에 누구냐? 그걸 일단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얘네 둘만 더해볼게요. 얘네 둘이라는 게 누구냐? 상대 피도와 상대 밀도를 더해볼게요. 얘네 둘 더해보면 로하짜 1에서는 87이 나오고요. 얘네 둘 더하면 얼마나? 83이 나와요. 중요치 공식은 뭐예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더한 값이야. 한 개체에서, 한 종에서 중요치 자체는 뭐라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더한 거. 근데 그냥 빈도 나와 있잖아요. 원래 정석적으로는 상대 빈도 따로 구해야 돼. 근데 빈도 B가 39대 32잖아? 상대 빈도 B도 39대 32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상대 빈도 자체가 누가 더 커? 로하짜 1이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 더한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플러스 상대 빈도 무언가 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값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로하짜 1이 더 크겠죠. 왜? 위에 거도 지금 로하짜 1이 더 크고 상대 빈도도 로하짜 1이 더 크니까 중요치 자체는 로하짜 1이 제일 크겠죠. 여기는 애초에 논외고 여기는 지금 다 수치가 전체적으로 양수보다 더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점종이 일단 양수가 나온다는 뜻은 얘네 둘 중 하나가 중요치가 제일 큰 애가 나오긴 할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 로하짜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하짜 1이 중요치가 가장 크냐? 맞죠?
구체적으로 상대 빈도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구한 방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됐습니다. 디귿선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16번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가에서 다 중 2개는 X 유전이고 하나는 상유전이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는 A, 나는 B, 다는 D에 결정되고 가족 구성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성별과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진행 상단에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비읍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4를 순서 없이 구성원 매칭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성비분리가 일어났대.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P 그거랑 정상정자가 수정됐더니 자녀 4가 태어났고 자녀 4는 클라인필터다. 그럼 무조건 n 플러스 1이죠. 이 난자 P에는 XMC가 2개 있는 거고 정상정자인 Y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XXY인 클라인필터 지우군 자녀 4가 태어날 수 있겠죠. 나머진 정상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표부터 볼 건데 당연히 지금 보면 여자 2명, 남자 4명이니까 찾을 거면 엄마부터 찾는 게 좋겠구나. 엄마가 누가 될 수 있을까?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얘가 엄마인지는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럼 뭐 찍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 문제가 참고로 25학년도 수능 완성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이 구성 매칭 문제고 요런 상대량에 대한 정보였거든요. 그 문제 자체가. 근데 그 문제에서 핵심 논리가 뭐였냐? DNA 상대량 2와 0은 부모자식 관계일 수 없다. 그걸 썼어야 됐던 거거든요. 그 논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이 문제를 기점으로 저는 연계 교재 되게 중요하다 보고요. 올해 참고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지 않았지만 왁전이 문제, 예를 들면 12번 문제, 그것도 EBS 연계고요. 그림이 연계예요. 수능 완성. 그리고 이따 해설할 19번 문제, 가계도도 EBS 수능 완성 연계예요. 그래서 연계율이 좀 많이 높았다라고 보고요. 25학년도 수능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제 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한다.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꼼꼼히 풀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얘 둘이 일반적인 진행 상대의 2와 0은 부모 자식 관계일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얘 뭐예요? 유전자에? 라지비잖아. 원래 얘의 부모 자식한텐 라지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잖아. 라지비를 안 가는 사람은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원래는 그렇지만 얘가 돌연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면서 얘가 클라인펠터, 얘가 엄마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2와 0이 부모 자식 관계고 얘가 돌연변이라서 뭐 어쨌지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법 하거든요. 근데 그럼 바로 모순인 게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엄마가 라지비가 없고 클라인펠터가 라지비면은 라지비 이거 2개는 누가 줘야 돼? 아빠가 2개를 줘야 돼. 아빠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정상정자를 했잖아. 아니 아빠는 많이 줘봤자 하나밖에 못 줘요. 아무리 많이 줘봤자. 라지비 2개를 어떻게 주냐고. 상위건 성유전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면 안 된다를 증명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 디귿이 부부 관계거나 아니면 둘 다 자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냐? 부부 관계면 또 바로 모순이에요. 왜? 얘가 엄마고 얘가 아빠라 해봐요. 그러면 아빠를 통해서 이게 상유전 되겠지. 라지비. 그러면 엄마는 스몰비가 되겠죠. 그럼 둘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전부 다 유전자이 뭐야? 라지비 스몰비가 태어나야 돼요. 라지비 스몰비. 그리고 클라인펠터 얘도 심지어 라지비 스몰비겠지. 왜? 아니 아빠가 2개 있으니까 이게 상유전 될 거 아니에요. 클라인펠터도 상유전은 멀쩡해야 돼. 상염스티 유전은. 그러니까 다 라지비가 하나씩 있어야 돼. 얘가 그러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부부 관계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얘네 둘이가 누구야? 자녀랑 자녀. 둘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엄마가 누구야? 니은이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일단 니은이 엄마인 거 바로 찾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얘가 지금 클라인펠턴지 아닌지가 애매해요. 그쵸? 만약에 정상 남자였다? 그러면 상유전이 되겠죠. B가. 그리고 AD가 성유전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클라인펠터면 이게 성유전일 수도 있겠죠. 라지비, Y.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길이 하나가 되겠죠. 얘가 정상을 찍을지 뭐 클라인펠터를 찍을지 그것도 하나의 풀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해석해도 되고 저는 뭐가 좀 더 눈에 보였냐. 이거 한 번 더. 얘네 둘이가 부모 자식 관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면 얘가 자녀고 얘가 아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클라인펠턴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얘네 둘이 부부 관계일까? 아니 부모 자식 관계일까? 아니면 둘 다 자녀일까? 전 이거부터 한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부모 자식 관계였다 만약에 그럼 얘가 아빠거든요. 아빠 되겠죠. 그러면은 라지피 2개 이거 누가 줘야 돼? 엄마가 주겠죠. 엄마가 무조건. 엄마 유전자는 뭐야? 엄마 유전자요? 스몰 A 하나 있으니까 라지 스몰 A, 라지비 하나 있으니까 라지비 스몰 B, 라지디 하나 있으니까 라지디 스몰 D일 거야. 근데 이거 2개가 무조건 엄마가 주겠죠. 얘가 아빠라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지비를
라지 B, 라지 B. 엄마가 이렇게 두 개 주면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되겠죠. 얘가 성유전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 Y는 아빠가 줬겠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간소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엄마가 라지 B 스몰 B고 지금 아빠는 스몰 B Y가 되겠지. 클라인 필터인 내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두 개가 갈 거예요. 라지 B, Y 이렇게. 그럼 여기 밑에가 이제 A 또는 뭐 D 그렇게 둘 중 하나겠죠. BD 연관, A, B 연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얘 지금 스몰 A가 하나 있대. 여기는 봐봐 여기 별표를 한다면 별표가 될 건데 그럼 여기가 스몰 A면 안 되겠죠. 왜? 스몰 A가 내려갔다면 스몰 A 두 개 있어야 되잖아. 스몰 A 하나밖에 없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A, B가 연관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라지 A라 하면은 라지 A가 되니까 애초에 스몰 A는 없을 거고 즉 이 별표가 스몰 A가 됐건 라지가 됐건 이게 하나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야? BD가 연관인 거야. BD가. 근데 라지 D가 없대. 그럼 뭐가 있겠어? 무조건 스몰 D가 두 개 있을 거예요. 스몰 D가 두 개 있을 거라고. 그쵸? 이해되셨죠?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아빠랑 가져간다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근데 그럼 바로 또 모순이야. 어디서 모순 나냐? 얘네 둘이가 정상 자녀일 거 아니야. 정상 자녀. 그쵸? 얘가 아빠라 생각하면은 그럼 라지 B를 받았대. 그럼 엄마한테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얘네 둘 다 뭐여야 돼? 라지 B, 스몰 D, Y여야 되는 거예요. 라지 B, 스몰 D, Y. 근데 라지 B, 라지 D, Y래. 라지 B, 라지 D, Y.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다. 뭐가 모순이냐? 얘네 둘이가 이와 영. 이거 부모 자식 관계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돌연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와 영. 얘네들도 부모 자식 관계일 수 없다. 곧 비읍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 중 하나가 아빠인 거예요. 얘가 아빠. 둘 중 하나가 아빠다.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이 자녀 얘 유전자형도 쓸 수 있거든요. 라지 A 스몰 A고요. 스몰 B고요. 라지 D 스몰 D일 거예요. 왜 여자니까. 그쵸? X 유전 아니면 상유전 뭐가 됐던 간에 유전자형은 이렇게. 여자는 라지 A 스몰 합쳐서 두 개, 라지 B 스몰 B 합쳐서 두 개, 라지 D 스몰 D 합쳐서 두 개 있어야 돼요. 상유전, X 유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스몰 B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가 스몰 B가 하나씩 있겠죠. 아빠, 엄마가 스몰 B 하나씩 줬을 거 아니야. 얘는 멀쩡한 딸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러면은 아빠, 엄마 설정해 봅시다. 아빠가 스몰 B를 갖고 있고 엄마 라지 B 스몰 B야. 근데 아빠가 봐봐요. 얘가 아빠건 아빠는 라지 B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아빠가 이형 접합성이니까 B가 무슨 유전이야? 성이 아니라 상유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B가 상이면은 한 개가 상, 얘가 상이라고. 그러면 A와 D, 얘네 둘이가 X의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일단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빠, 엄마를 설정할 때 아빠가 얘가 됐건 얘가 아빠가 됐건 얘가 아빠가 됐건 아빠는 라지 D, Y인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그 다음엔 자녀들을 그려볼 거예요. 자녀들, 기억부터 써볼게요. 기억은 일단은 라지 D를 아빠한테 받을 거예요. 스몰 D를 엄마한테 받겠죠. 엄마는 스몰 D? 그럼 엄마 라지 D 스몰 D인 거 알고 있잖아요. 라지 D를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자녀 1은 라지 A 스몰인데 라지 A 스몰이냐 스몰이 라지 A냐? 이건 아직 모르겠어. 그쵸?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디귿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귿. 얘는 일단은 만약에 멀쩡한 자손이었다. 그러면 스몰 A, 스몰 D, Y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클라인펠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클라인펠터였다면 어떻게 될까? 스몰 A가 하나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고요. 그 다음에 라지 D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이 디귿이라는 애는. 다시 얘가 정상 자손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디귿이 클라인펠터면 이렇게 될 거야. 공통점이 뭐야? 스몰 A, 스몰 D, Y 이게 있어야 돼. 스몰 A, 스몰 D가. 그러면 일단은 스몰 A, 스몰 D가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빠가 줄 수 없죠. 아빠 스몰 D 없으니까 참고로 그리고 플러스 비브린 난자에서 나왔어. 아빠는 Y만 줘야 돼. Y만. 그러니까 얘가 클라인펠터건 정상이건 스몰 A, 스몰 D는 무조건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서 얘가 일단 스몰 A, 스몰 D, Y 하나 있는데 뭐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요거는 엄마가 줬겠구나. 그럼 엄마는 라지 갖고 있잖아. 라지 옆에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스몰 A, 스몰 D가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스몰 A, 스몰 D 이렇게. 근데 자녀 1이 라지를 갖고 있잖아. 라지는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 아까 그리고 참고로 얘도 아까 있었다면 뭐라고? 이 옆자리가 라지 A야 스몰 D가 된다 했었어. 라지 A와 스몰 D. 근데 라지 A와 스몰 D가 연관된 F체가 부모에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얘는 그냥 정상 자손인 거예요. 정상. 다시 얘가 클라인펠터면 라지 A, 스몰 A, 스몰 D, 스몰 D, Y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라지 A, 스몰 D 연관된 F체가 부모에 없다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멀쩡한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아빠가 라지 A, 라지 D잖아. 라지 A, 라지 D. 그럼 라지 A, 라지 D. 그러면 스몰 a가 없어야 돼, 아빠가. 그쵸? 얘가 아빠가 되겠구나, 리을이. 얘가 아빠구나. 그럼 얘가 미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근데 그러면 이 자녀, 얘가 이상한 거예요, 미음이. 만약에 봐봐요, 미음이 정상 자녀였다면 뭐가 연관이야? 스몰 a와 라지 D가 연관일 거예요. 근데 엄마의 스몰 a, 라지 D가 없어, 연관된 게. 아, 그럼 얘가 클라인펠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스몰 a랑 라지 D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엄마한테 요거하고 요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클라인펠터면. 아빠는 애초에 y만 준다니까요, 클라인펠터는. 그쵸? 비정상 난자라며. 엄마가 x를 2개 줘야 되는데 스몰 a, 라지 D는 그럼 온전히 엄마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좌우 함수치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미음 따로 이렇게 설정하면 엄마한테 1분열 비분리 좌우 함수치가 다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절 비읍. 얘는 뭐야? 라지 A가 스몰 a가 없으니까 라지 A가 있겠죠. 비읍 쓰시고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D가 연관된 엄마한테 왼쪽 함수치를 받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참고로 그래서 미음 얘가 자녀 4번인 거고요. 자녀 1, 2, 3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1, 2, 3 구분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자녀 1, 2, 3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없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B에 대한 유전자형은 굳이 안 쓸게요. 뭐 그냥 따로 여기다만 쓸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라지 B 스몰 B, 그다음 얘는 라지 B 스몰 B, 얘는 라지 B 없으니까 스몰 B 스몰 B. 이걸 뭐 여기다 다시 쓰든지 말든지 자유인데 뭐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미음은 아빠냐? 미음은 아니죠. 자녀 4번인데 틀렸고요. 니은선지. 비불린 1분열이냐? 그렇죠. 1분열에서 일어난 거죠. 엄마가 좌우함수치를 다 준 거니까. 그럼 디귿선지. 기억에서 기억이 누구야? 기억이 자녀네요. 자녀. 기억 얘. 그쵸? 얘 유전자에 뭐라고? 여기 스몰 B 스몰 B. 근데 뭘 형성될 수 있냐?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라지 D면 요건데 여기서 좌우함수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생식세포에. 스몰 A랑 라지 D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지. 디귿선지 틀렸습니다. 최종적으로 17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 종의 유전자에 가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HTA에 결정된다. 동물 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부터 4에서 라지 H, 스몰 t 더한 값, 스몰 h 더하기 스몰 t 더한 값, 그 다음에 세포 가와 나 가까이 들어있는 모든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부 제외가 아니고요. 가와 나는 각각 1부터 4 중 하나 찾아야 되고 기억관에는 X와 Y를 순서 없이.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는 나타내지 않았고 P는 스컷, Q는 암컷이래. 일단은 그럼 여기 핵형 분석 먼저 합시다. 이것도 참고로 혼합 유형입니다. 핵형 분석과 진위상대를 합. 쉬운 것부터 자료 해석부터 하는 거예요. 예, 일단 2n짜리 세포죠. 상동 연식체 쌍이 있으니까 2n 4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N1 세포. 이렇게 일단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기 방법은 제가 어느 문제에서 해설을 했냐, 그 14번 문제 할 때 이 표기법을 설명했으니까 만약 이거 뭔지 모르신 분들은 14번 문제 해설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할게요. 2n 4랑 N1. 그 다음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 확실한 건 봐봐요. 얘네 둘이 한 세트? 얘네 둘이 한 세트죠? 얘가 X 또는 Y 중에 하나잖아. 그럼 얘네 둘이가 성염색체겠구나. 일단 이건 알 수 있어. 그러면은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그림에서는 얘네 둘이 상동으로 보이는데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죄송해요. 지금 얘랑 한 세트죠. 얘랑 그쵸? 그 다음엔 얘네 둘이 한 세트? 여기랑 얘랑 한 세트죠. 그래서 일단 T가 성유전인 거야. T가 성유전. 얘네 둘이 성염색체고 상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일단 H가 무슨 유전이야? 상유전이야, 상유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T는 이제 성유전이야, 성유전.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뒀어야 됐던 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적어놨었어야 됐다라고 보고요. 그럼 얘가 상이라고, 성이겠지, 성. 근데 얘가 X인지 Y인지 몰라. 얘도 X인지 Y인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3이 특이하죠. 3은 1 더하기 2거나 2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2였다면 여기가 2가 되고 스몰 h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2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1, 여기 0이 되겠죠. 스몰 t는 값이 1이니까. 그러면 2와 1이 공존하면 2n 2세포예요. 지원기 세포.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 유전장이 뭐냐? 라지 H, 몰라 스몰 t.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체의 모든 세포에 라지 H가 있긴 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라지 H가 없죠. 0 더하기 0이잖아. 얘를 알파라는 개체라 하면 얘는 다른 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타 개체. 일단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유전장이 뭐야? 스몰 h 몰라, 라지 t 몰라. 근데 지금 알파 개체는 라지 H라며. 그럼 얘는 뭐예요? 베타 개체죠. 베타 개체. 베타 여기다 써볼게요. 베타. 다른 개체가 되겠지. 얘는 스몰 h 갖고 있잖아.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라지 H 무언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엔 지금 여기 0이잖아요. 그러면 스몰 h 2가 되겠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일단 여기 0. 0 더하기 0이죠, 당연히. 일단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4는 4 더하기 0, 0 더하기 4, 2 더하기 2 다 가능해 보여.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정도 해두고 이제 이거 매칭할 생각 하셔야 돼요. 저는 N1 세포부터 냈었거든요. N1 세포부터 찾아봅시다. 얘 N1 세포 안 되지. 여기 지금 숫자 2가 있잖아. 나는 1, 2, 3, 4 중에 하나라며. 로아짜 2는 안 돼요. 로아짜 4도 안 되죠. 왜? N1 세포는 1 더하기 1이 최대야. 1 더하기 1. 여기 값이 4니까 바로 안 되죠. 그럼 누가 나야? 1, 2, 3, 4 중에? 나가 로아짜 3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요 생각. 그 다음엔 가도 찾아봅시다. 가. EN 4세포. 얘 EN 4세포일 수 없지. 애초에 EN 2세포라 써놨잖아. 그 다음에 얘가 EN 4세포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얘가 EN 4세포가 안 될까? 라지 H랑 스몰 H 합치면은 값이 2잖아. 여기서는 라지 H, 스몰 H 합이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요. EN 4세포잖아. 그리고 무슨 유전인 거 알고 있어? 상이니까. 상이니까 이 합쳤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합쳤을 때 여기 2 나왔잖아. 얘가 가가 아니고 그럼 누가 가야? 얘가 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누구라고? 그 베타라고, 베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더하기 몇일까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 나열해 볼게요. 4 더하기 0 될까? 안 돼요. 4 더하기 0이면 라지 H가 동형이어야 되는데 지금 스몰 H 갖고 있잖아. 4 더하기 0 안 되고요. 0 더하기 4 될까? 안 돼. 스몰 T 동형이어야 되는데 라지 T 갖고 있잖아. 안 되죠? 그럼 몇 더하기 몇밖에 안 돼? 2 더하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라지 H랑 스몰 T가 있어야 돼. 라지 H랑 스몰 T가 있어야 된다고. 성유전인데 이형 접합성을 갖고 있네? 그럼 뭐죠? 이 성이 일단 무슨 유전? X 유전이 되면서 암컷이 되는 거예요. 얘가 암컷. 암컷 Q. Q가 암컷이다. 그쵸? 그러면 지금 라지 T 여기가 뭐야? 스몰 T가 있는 X의 암수치가 되는 거고 얘가 Y 암수치가 되는 거예요. X와 Y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며. 그럼 얘가 누구야? P가 되는 거죠. P. 내가 표기한 대로 하면 누구야? 알파죠. 알파. P. 수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수컷이잖아. 그럼 유전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H 동형 접합성. P는 라지 H 동형 접합성. 그 다음에 스몰 T 갖고 있잖아. 스몰 T, Y. 이렇게 표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 것 같고 그럼 이 세포 자체는 유전장이 라지 H,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난다. 그럼 다 구한 거예요. 굳이 물음표는 안 구할게요. 일단 모든 정보는 다 구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나는 누구라고? 알파. 즉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나는 P세포냐? 나는 P세포 맞죠? 니은 선지. 1과 3 핵성 같냐? 1은 2n짜리. 3은 누구야? 3은 나잖아. 나는 뭐야? 핵성? n짜리잖아. 서로 다르죠? 디귿선지. 라지 T의 진위 상당량 2와 4에서 서로 같냐? 여기는 4는 누구야? 가잖아. 가. 유전장 이거예요. 근데 복제돼 있잖아. 2n 4세포. 라지 H 2개, 스몰 H 2개, 라지 T 2개, 스몰 T 2개 있겠지. 당연히. 라지 T가 일단 2개일 거예요. 누구에서? 로아짜 4에서. 그 다음에 로아짜 2에서는 얼마 나올까? 로아짜 2는 라지 T가 없잖아. 그리고 둘이 같은 개체잖아요. 라지 T가 없다면 뭐가 있겠어? 스몰 T가 없다면 뭐가 있겠어? 라지 T가 있겠죠. N짜리 세포에. 얘 유전장이 뭐야? 스몰 H 라지 T란 뜻이야. 스몰 H 있고 스몰 T 없으면 라지 T가 있겠지. 라지 T 몇 개 있겠어? N2세포잖아 이거 당연히. 왜 N2세포냐고? 여기 인데 여기 0이니까 N2세포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M 판별법에 의해서 여기 라지 T인데 얘가 없잖아. 만약에 얘가 2N짜리 세포였다면 라지 H 하나 스몰 T 하나 있겠지. 00이라는 뜻은 N짜리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T가 2개 있겠지. 그래서 로아짜 2에서도 라지 T 상대량 2가 된다. 똑같다. 그쵸? 그래서 디귿선지 서로 같다. 맞죠? 최종적으로 18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체 가하나에 대한 자료다. 가하나는 같은 값이 있다. 그럼 상연과인지 성연과인지는 제가 찾아야 돼요. 그쵸? 가는 A, 나는 B에 결정된다. 라지 A가 우성, 라지 B가 우성이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에서 가하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발현 여부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여자겠죠? 발현 여부 뭔지 모르겠고 C가 남자래요. C는 남자. 그럼 C는 남자, 발현 여부 모르니까 물음표 쳐두고 B도 여자인데 발현 여부 모르니까 물음표. 이렇게. 그 다음엔 스몰 A와 라지 B 상대량. 얘네들한테서 상대량 나타냈대. 0, 1, 1 순서 없이 나타냈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가만 발현됐고. 그러면 가하고 나가 한 사람은 가만 발현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나만 발현했다. 나머지 한 사람 둘 다 발현했다.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이 세 명 A, B, C는 이렇게 발현 여부가 순서 없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 표를 볼게요. 일단 2번부터. 2번이 라지비를 갖고 있대. 라지비를 갖고 있는데 정상이잖아요. 라지비 표현형이잖아. 라지비를 갖고 있으면 일단 정상이 우선 니은이 병이 열성이 될 거예요. 상징명 해보면 상징명 되나? 병이 열성이니까 여자 환자 아빠 아들. 이 무조건 병을 발현해야 돼. 성유전일 경우는. 그쵸? 왜? 니은 정확히 뭐 솔비잖아요. 얘의
부모 자식이 만약에 성유전이었다. 여자 환자의 아빠 아들은 무조건 병을 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 환자의 아들 여기 없고 얘 아들이자 뭔지 모르니까 여자 환자 아빠 발현했으니까 성인지 상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자 환자인데 얘가 정상이었다? 그러면 답이 성이 모순이란 뜻이야. 상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정상 일단 이렇게 써두시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라지비가 2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순리예요. 왜? 라지비가 2면은 라지비잖아. 무조건 정상이잖아. 위아래가 무조건 다 발현 여부가 뭐여야 돼? 라지비 표현형, 즉 정상이어야 돼. 그걸 찾아볼 거예요. A가 2였다 해봅시다. 2였다면 바로 모순이죠. 그쵸? 여기서 얘 정상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럼 일단은 니은은 2가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디귿도 2였다 해봅시다. 여기 디귿. 5번이 라지비였다 해봐. 바로 모순이죠. 얘 정상이면 얘도 정상이어야 돼. 부모 둘 다. 자, 디귿이 2면 안 된다. 그럼 누가 2예요? 기억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5번이 스물에인데 정상이잖아. 스물에이 편형인데 스물에이 편형이 정상이란 뜻은 스물에이가 일단 정상 유전자. 가는 이제 병이 우성 형질이 될 거예요. 상징만 해보면 병이 우성일 때는 남자 환자 유전자의 기억 Y거든요. 한글로 전 보통 써요. 참고로 라지 Y. 얘 위아래 부모자 수는 중에 딸은 무조건 기억이 내려가겠죠. Y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환자 엄마 딸이 무조건 병을 발현해야 돼. 근데 지금 남자 환자가 없어요. 기억을 발현한 남자 환자가. 그래서 일단 성인지 상인지 알 수 없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일단 2인 거 구해놨고.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봅시다. 그 다음에 5번은 라지비, 즉 정상이 하나는 있어야 돼. 최소 하나. 그쵸? 정상이니까 정상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디귿이 1이겠죠. 니은이 그럼 0이 되겠지. 이렇게 일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라지비가 없다는 뜻은 뭐가 있는 거야? 니은이 있는 거야. 니은만 2개 있는 거죠. 여자니까. 여기 니은 쓰세요.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하냐? 얘 기억 발현했잖아. 얘 기억 갖고 있는 거. 얘 기억 누구한테 올라갔을까? 얘 기억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2개 있진 않을 거야. 2개 있으면 아빠도 병 발현하니까. 이 기억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 기억이 라지이잖아. 라지에 갖고 있으니까 얘는 기억 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발현한 얘가 누구야?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도 봐봐요. 이게 그 다음 특이점이야. 니은이야. 그럼 뭐만 있어? 부모 둘 다? 부모 둘 다 스몰 b밖에 없어. 그럼 자손도 무조건 스몰 b밖에 없겠죠, 당연히. 라지 b가 없겠죠, 당연히 자손에는. 부모가 다 스몰 b만 있으니까. 얘도 그럼 니은을 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얘죠, 얘. 얘가 B. 얘가 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정상 니은. 얘는 뭐야? 기억 정상. 이렇게. 쓰면은 이제 뭐가 되냐? 상징명이 돼요. 병이 우성이잖아, 기억이. 남자 환자의 딸. 아, 얘 정상이잖아. 성이 안 되겠다. 성이면 얘 기억 Y, 라지 Y, 얘 라지 편형 되잖아. 안 되잖아요. 답이 상 연관일 수밖에 없다. 상으로 연관돼 있구나. 같은 흡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 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형 구하는 건 선지에서 묻는 구성원만 찾으시면 돼요. 선지 볼게요. 그래서 일단 기억 선지. 가는 우성 형질이냐? 맞죠? 니은 선지. 스몰 b의 상대량. 스몰 b의 상대량이 기억이 뭐예요? 기억 2잖아. 2. 스몰 b가 2인 사람 뭐예요? 발현 여부가 무조건 나 발현해야 돼. 나 발현. 심지어 상유전이잖아. 상유전이니까 스몰 b. 즉 나가 발현된 사람 이 몇 명 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몇 명 있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5명 있네요. 그쵸? 얘는 아니잖아. 스몰 b인 사람은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아니죠. 얘는 선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선지. 유괴 동생이 태어날 때 가하나가 모두 발현된 확률. 그럼 유괴 동생이 태어날 때니까 부모를 한번 구해봐야 돼. 일단 B는 정상 니은이잖아요. 스몰 A 편형, 스몰 B 편형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연관한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니은 얘한테 내려갔을 거고 6번은 정상이니까 정상을 이렇게 받았겠죠. 얘는 기억 정상이에요. 기억 정상. 라지 B 편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부모를 좀 더 구해볼게요. 일단 3번이 니은이야. 그쵸?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기억은 누구한테 받았겠어? 2번한테 못 받아요. 라지 A는. 3번한테 받았겠죠. 그럼 기억 니은을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유전자의 스몰, 즉 정상이니까 정상 하나를 무조건 여기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네. 딱 요만큼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공부할 때는 다른 구성원들 유전자형 다 채우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공부할 때는. 아무튼 가하고 나를 모두 발현한 확률.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라지 스몰 B 편형 구하면 돼. 스몰 B 편형. 라지 스몰 B 편형. 그럼 얘가 라지 B를 주면 안 돼. C가. 이것만 주면 되겠네.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나 무조건 기억 니은 둘 다 발현하겠죠. 그래서 얘는 뭘 주든 상관없으니까 확률 1.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얼마냐? 2분의 1. 그래서 디귿 선지 맞냐? 틀렸죠. 4분의 1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1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 가는 질소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질소 고정작용, 탈질사 작용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특징을 저는 이건 1번 특징, 2번 특징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질소 고정작용이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세균 관여요? 당연히 맞죠. 질소 고정작용에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뿌리오박테리아 그리고 아조토박터 이렇게 두 가지는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질소 기체 N2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질소 고정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특징도 갖고 있겠지. 탈질사 작용은 뭐예요? NO3-가 N2가 되는 과정이에요. 질산 이온이 질소 기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는 2번 특징 안 갖고 있겠지. 세균은 관여하겠죠. 누가 관여하냐? 정확히는 탈질산 세균이 관여합니다. 근데 탈질산 세균에 어떤 세균이 있냐? 그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탈질산 세균이 관여한다. 그러면 A와 B가 특징 개수의 두 개에 한 개를. 그러면 아 얘가 A겠구나. 질소 고정 작용이 A고 탈질산 작용이 B겠구나. 얘가 탈질산 작용, 얘는 질소 고정 작용.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선제 볼게요. B는 탈질산 작용 맞고요. 뿌리오박테리아는 얘 뭐라고요?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얘랑 아조토박터 그 둘을 외우자고요. 참고로 뿌리오박테리아만 기출된 적 있고 아조토박터는 EBS에서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평가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어쨌든 외워둡시다. 뿌리오박테리아는 A에 관여하냐? 질소 고정 작용에 관여하냐? 맞죠? 질소 고정 세균이기 때문에. 질산 세균은 기억이 뭐야?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냐? 맞죠? 이게 질산화 세균이 관여하는 게 뭐야? 질산화 작용에 그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질산화 작용이 근데 뭔데?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가 되는 것 자체를 질산화 작용이라 해요. 근데 그걸 촉진하는 애가 누구냐? 질산화 세균이 촉진하는 거예요. 근데 질산화 세균은 어떤 종류가 있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 뭐가 있는지만 암기하면 돼요. 뿌리오박테리아랑 아조토박터. 어쨌든 디귿선지 맞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2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25학년도 생명과학 1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